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참사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적이 밝혀졌죠. 윤 청장은 상황 보고를 그 다음 날인 오전 0시 14분에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 늦게 보고받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는데요. 오늘 밝혀진 행적을 보면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오전 충북, 청주, 또 제천시를 방문해서 지인들과 월악산 등산을 했고 오후 11시쯤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참사 발생 사실도 모른 채 잠이 들었던 겁니다. 이후 11시 32분쯤 경찰청 상황 담당관에게서 사고 발생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확인 못했고 20분 뒤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선 경찰관들이 참사 원인이냐는 그 내부 불만도 쏟아져 나왔죠. 윤 청장은 스스로 지휘 공백의 책임부터 져야겠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고금리 시대 1.9% 초저리로 안심. 또 추첨을 통해 겨울여행 상품권 지원까지.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콜로라도보다 더 강렬한 콜로라도가 온다. 콜로라도 시그니처 X 패키지 출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022 콜로라도 G71X 구매 시 적용.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8월 말 개장했죠. 안동시 도산면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매주 창작 공연이 펼쳐진다는데요. 잠시 후 한국정신문화재단 이동원 대표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연결인데요. 예.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충격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라디오 오늘에서 이 참사 소식 다뤄서요.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 한 말씀 먼저 듣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 참사로 정말 생때 같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먹먹해지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가라고 또 정부라고 하는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도 책임에 대해 통감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더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네요. 오늘 오후에 조계사 법회에 가서 처음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그동안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과할 일이 좀 몇 건 이렇게 생각이 좀 납니다. 그 미국에서 욕설 파문도 있었고 이번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취임 초에 어떤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았던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사과를
아끼는 걸까요? 그게 좀 항상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렇죠. 사과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과도 사실은 비공개 행사였어요. 공개 행사도 아니었고요. 예.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긴 했지만 정말 저는 제대로 된 사과라고 하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또 희생자 부모님들에게 사과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거 플러스해서 온 국민이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사과해야 되고요. 언론 앞에 나와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지금의 사과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보다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그 참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라고 보고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나중에 떠밀려서 사과했다는 비난과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태의 모습은 결국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도저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진봉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겠어요. 좀 답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에서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이 참사라고 하지 말고 사고라고 해라. 희생자라고 하지 말고 사망자라고 해라. 여기에다가 영정사진, 분향소에 영정사진 놓지 마라. 위패도 놓지 마라. 그다음에 우리 근조 리본 있잖아요. 검은 리본. 이거를 거꾸로 달라. 글씨 안 보이게 달라.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렇게 지침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공식 지침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도 더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침을 내리는 것도 너무너무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첫 번째, 희생자를 참사를 사고라고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생각해요.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정 부분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요. 자동차 사고, 추락 사고 이러면요. 그 사고를 당한 사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의 이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이런 거 국민들도 다 아시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각에서는요. 저는 뭐 그걸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위패를 모시지 않고 영정사진을 걸지도 않고 그다음에 근조라고 하는 글자도 써 있는 그런 리본을 달지 말고 뒤집어서 아무 글씨도 없는 근조 리본을 달아라. 까만 리본을 달아라. 이렇게 지시가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무속 논란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그런 의혹과 그런 어떤 국민적 비난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의 선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부나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불신은 커지고 의혹은 커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저는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영정사진 놓지 마라, 위패 놓지 마라, 추모 리본 거꾸로 달아라.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러면 다른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와 어떤 반응이 아닌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그러면 비논리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추모 리본 거꾸로 다는 걸 태어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미 공무원들도 그래서 너무 당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황하죠. 예. 네, 근조 리본 같은 경우는 늘 보관하고 있다가 국민적 참사가 일어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폐용을 하잖아요. 그거 폐용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서 글자를 뒤집어라, 글자 없는 쪽으로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좀 대통령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가까운 분들이 이런 건 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네.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오늘 뭐 할 얘기 많으니까 한덕수 총리 문제도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아주 이렇게 미소 띄고 웃음 뭐 농담을 하고 지금 거기가 무슨 뭐 팬클럽 미팅 사인회 자리도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네, 그렇죠. 우리 총리면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 있는 사람인데 네. 무릎 꿇고 울어도 모자란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당연하죠. 아니 외국 언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그런 태도는요. 언론에게는 또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책임에 대한 통감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국가의 잘못된 안전관리 대책 때문에 사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총리로서 애통해야 되고요.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농담하고 웃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그분이 과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태도인가? 또 그분은 과연 지금의 사태 이런 어떤 그 참사가 정부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걸 인정하고 있는 거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체 그분은 본인의 잘못과 본인이 정말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저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보수 지지자들도 이거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네. 참, 거기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가 왜 나옵니까? 참.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요. 우리가 지난 이런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한두 달 전이었나요? 왜 저번에 왜 대정부 질문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총리 나와서 모르고 당시 왜 허수아비 총리니 바지 총리니 뭐 신문 보고 알아 그래서 신문 총리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책임 총리까지는 안 바라도 이건 공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보여요. 또 하나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게 이번에 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1시간 넘게 이렇게 했잖아요. 회견을. 질문 주고받고 했는데 왜 외신 기자회견하고 국내 기자회견은 왜 안 하는지는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국내 언론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보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사실은요. 외국 언론과 국내 언론의 이번 참사에 대한 보도 태도를 보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초창기에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토끼 머리띠한 사람 찾아라. 밀어 했다. 그 사람이 책임 있다. 이런 보도 많았고요. 그 현장에 간 사람들을 비난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책임을 거기에 돌리는 보도도 있었고요. 선정적으로 돈 얼마 받느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실제 정부나 국가나 초창기에 이 참사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제기 한 적 있었습니까? 외국 언론들 그날 기자회견하면서 질의의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부의 책임이 처음과 끝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외국 언론을 달래서 외국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런 태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외국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 좋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총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떤 끝판왕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공감 능력, 이 상실 끝판왕. 자, 이번 참사 뭐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될까요? 뭐 파면이니 경질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총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다음에 용산구청장은 선출직이라 뭐 해임을 시킬 수 없지만 저는 주민들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 소환제를 해서라도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총리 같은 경우는 저는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총리, 바지 총리 이런 얘기 나와서 무슨 뭐 물러나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총리 같은 경우에 제대로 뭔 역할을 했습니까 대체?
아니 이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국정을 하고 있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대체 이 나라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제는 길거리도 못 돌아다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피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체 어디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이 보고 시스템도 이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장에 용산 파출소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예. 여기서 바로 용산 경찰서 보고해야 되고. 예. 위에 서울청에, 그 위에 경찰청에, 그 위에 행안부 장관, 위에 총리, 위에 대통령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예. 이번엔 뭐 뒤죽박죽이고요. 뭐 예. 엉망진창이네요, 보고가 이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고 체계 자체가 무너졌어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보고받고 1시간인가 뒤에 행안부 장관 또 경찰청장은 새벽 0시 몇 분에 받았더라고요. 0시 보고를. 14분에. 진짜 이게 아니 주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찰청의 청장이라는 사람이 몇 시간 그 참사가 터진 뒤에 몇 시간 뒤에 보고를 받잖아요. 이러니 제대로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대체 이런 시스템이 왜 이렇게 구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모든 보고 라인이 다 보고가 돼서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대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도 안 되고 보고체제도 마련돼 있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있는 상태라 이런 사건이 만약에 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각자도생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가 이번에 이제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렇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아서요. 지금 북한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올해 들어서 총 34차례나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요. 최근에는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1000여 발 이상의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자, 이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상군 훈련을 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공군 훈련을 하고 있어요. 비질런트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예, 이 훈련 같은 경우에 한미 그 공군력 한 250대가 한반도에 전개가 됐어요. 예. 그리고 호주에서도 공중급의 한 대가 지금 파견 나와서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군 훈련을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공군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도발을 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지만 예. 북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미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을 해야 되겠고 그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이렇게 되다가 혹시나 이제 저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러다가 어느 한쪽이라도 잘못 실수하면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예, 그랬을 때 우리 장병들의 희생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지금 그렇지 않은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큰 타격을 또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화의 끈을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물론 우리가 대응하고 북한이 도발이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화의 끈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다음 코너가 좀 있어서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8월 말이었죠. 안동시 도산면에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창작 공연이 올려지고 있다는데요. 지난달 창작 공연 제작 발표회도 있었고요.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이동원 대표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원입니다. 예, 이번 이태원 참사로 공연에도 좀 지장이 있으셨겠네요. 이번 주에. 예, 그렇습니다. 보안이나 아니면 치안에 대한 더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우선 한국문화 테마파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컨벤션 센터, 박물관 그리고 테마파크가 함께 조성된 국내 유일의 복합문화 관광단지로서 안동시 도산면 동굴이 일원에 있습니다. 예. 한국문화 테마파크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교 정신과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든 유교 문화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디지털 체험형 박물관인 세계 유교 박물관이 있으며 16세기 산성마을로의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느끼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임진왜란에서 선비들의 의병 활동과 호국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3D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인 의병 체험관이 대표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병 체험관까지. 그러니까 네, 세계 네. 유교 박물관이 있고 테마파크가 또 있고 예. 또 국제 컨벤션 센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있고. 국제 컨벤션 센터 안에 같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있는 곳. 예. 안동시 도산면 동굴이 일원에 있습니다. 예. 자, 한국문화 테마파크에서는 창작 공연이 이제 상설로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작 발표회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으로 한국문화 테마파크 상설 공연을 목적으로 창작 공연물을 공모해 제작했습니다. 예. 현재 2개의 공연물이 상설 공연되고 있으며 이 제작된 공연물을 알리기 위한 제작 발표회가 지난 10월 28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예. 이번 제작 발표회에서는 권기창 안동시장님을 비롯해 안동시 관계자와 지역 언론사 및 인플루언서 등 분들이 참석해서 공연을 관람하셨고 공연이 끝난 이후에 진행된 논의의 자리에서 안동이 공연 관광 상품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과제도 도출되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2개의 공연물이 지금 상설로 공연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뭐 주말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중에도?
아니 주중에 또 하고 주말 또 같이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매일? 아닙니다. 공연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요. 두 개의 공연 현재 올려지고 있는 공연이 제목이 참 재밌네요. 하나가 난리법석 벚꽃통이라고 하는데 벚꽃통이요? 이거 어떤 작품입니까? 그게 이제 학생들의 열혈 성장기 난리법석 벚꽃통은 방언 난리법꽃통에서 차용해 제작했습니다. 이게 혹시 난리법석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벚꽃통? 방언 난리법꽃통. 그래서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넌버벌 퍼포먼스로 표현한 공연으로 점프를 만드신 이준상 연출이 키를 잡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마임, 댄스, 그리고 마셜 아트, 태권도 등으로 공연을 이끌어가며 청소년과 외국인 관광객 등 세대, 국적, 성별을 초월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이제 4명의 학생이 이제 펼치는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안동 이야기,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택견을 연마하는 태건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올해는 이제 10월 27일까지 전통극 공연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27일까지만 하는 거군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 또 다시 하고 4명의 학생이 등장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넌 버벌이라는 게 이제 대사가 없이 가능하면 대사를 많이 줄이고 마임, 동작이나 춤 그리고 태권도에서 차용된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연이 되나요? 시간은? 그래서 지금 시간은 한 45분 내지 1시간입니다. 공연 2개가요. 1시간 미만입니다. 1시간 미만으로. 자, 그리고 또 다른 작품 하나가 이제 히든 카드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히든 카드는 미디어 아트 공연의 장르를 연 히든 카드입니다. 즉 비밀의 책을 나타내는 소재로 이제 그 보물을 찾아 나선 도둑들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발견하는 진짜 보물을 찾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보시면은 영상, 연기, 음악이 녹아 있는데 그런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만나실 수 있고요. 러닝타임 앞에 말씀드린 대로 45분으로 기존의 안동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연은 혹시 유료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공연 다 유료 공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그 문화 테마파크는 올해 말까지는 테마파크 자체는 무료 개장입니다. 그런데 공연 자체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테마파크 무료 개장 기간에는 각 공연물의 입장료를 50% 할인된 1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을 관람하는 안동 지역민들은 10,000원이 아닌 7,000원을 받고요. 안동 지역민들은 7,000원 또 할인이 또 들어가는군요.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래 입장을 보여주셔야 아마 할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동 주민들은. 그리고 단체 입장료는 이제 외지인들에게는 8,000원, 안동 시민단체에게는 6,000원 더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화극장이나 전통극 공연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물어보셨던 히든카드는 공연 중 히든카드는 수요일, 그다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목금토일 매일 오후 2시에 공연이 됩니다. 수목금토일 히든카드는 그래 하고 그다음에 난리법석 벚꽃통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3시 반에 공연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동 지역민들에겐 입장료 7,000원인데 이왕이면요 대표님 우리 경북 북부 지역 다 좀 할인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으면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좀 할인 받으시게. 참고하겠습니다. 자, 향후에 또 다른 작품도 좀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제 올 12월부터 이제는 스테이션 로맨스 음악극의 일종으로 그 안동역에서라는 뮤지컬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 작품은 내용은 이제 안동에서 나고 자란 한 남성이
외지에서 살다가 안동을 고향을 방문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음악극입니다. 예. 그래서 첫사랑을 그리워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주인공과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어떤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 25일까지 예. 전통 극 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반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작된 세 작품인데요, 전부. 예.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한국문화 테마파크에서 상설로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즐겨 하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예.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동역에서라는 뮤지컬이 이제 12월 3일부터 25일까지 주말에만 예, 이렇게 공연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혹시 뭐 진성 씨가 출연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노래는 나오겠네요. 안동역에서. 그렇죠. 음악극이죠. 예, 음악극이어서 현재는 요거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완료 단계인데요. 그래서 안동역에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음악이 이 소재거리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요. 뭐 축제장, 행사장마다 안전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텐데 이 공연 관람 당연히 안전 준비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도 이번 애도 기간인 11월 5일까지 공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우스 어셔 내 안에 안내인을 두어서 관람객의 공연 안내뿐 아니라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그 관람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외 공연장을 운영하는 스태프분들도 안전사고 예방과 어떤 사고 시 대처 방법을 꾸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한국 문화 테마파크 꼭 좀 찾아가서 좀 쭉 둘러봐야겠네요. 예,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예, 이동원 대표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재단 이동원 대표이사였습니다.